안녕하세요. 작가 김성유입니다. 전교 1등의 책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번 영상도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이들 공부 문제를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다뤄볼 책은요. EBS 다큐프라임 공부 못하는 아이 편입니다. 해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게임에 푹 빠져있는 게임 중독 꼴찌부터 시험 불안증을 달고 사는 전교 1등 아이까지 모두 다룬 그런 책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를 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에게 공부란 무엇일까? 저는 사실 이게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들이 그 내면의 동기 없이는 사실 정말 공부를 해야 할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파고 들어야 할 때 아이들의 손을 탁 놔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동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평소에 고민해보고 아이들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또는 공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긍정 훈련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못한다고 끝까지 못하는 거 아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초등학생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 갈수록 학업 분량도 많아지고 공부는 어려워지고 중학교 올라가면 선행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막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불안이 아이를 흔들리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젊고 유망한 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토드 로즈 교수. 최근에 이 토드 로즈 교수 이야기 꼬꼬도 그 유튜브에서도 다뤄졌죠. 네, 평균의 종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이죠.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교육신경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연구 중이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굉장히 촉망받고 유능한 그런 사람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너무 못해서 완전 밑바닥 꼴찌여서 중학교 때는 ADHD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공부를 또 너무 못해서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아이가 공부 성적이 너무 나쁘니까 학교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는 권유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게 돼요. 올 F여서 더 이상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넌 나오지 마라. 이런 판정을 받아버린 거죠.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쳤다고 해야 될까요? 이 토드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그 달에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삶이 암담하죠. 10군데 넘는 일자리를 전전하게 됩니다. 정말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토드를 붙잡아 세웠던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토드, 너는 게으른 게 아니야. 도전이 필요할 뿐이지. 지루한 일은 잘 못하잖니. 차라리 도전적인 일을 찾아보렴. 어려운 일을 좋아하고 단순한 일을 싫어하는 건 아주 큰 장점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런 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직업은 지금 네 졸업장으로는 어려울 거야. 즐겁게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려면 대학에 가면 어떨까? 자, 이 말을 듣고 토드는 야간 대학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대학까지 가죠. 그리고 교수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가요? 이 토드의 그 모습 하나만 보고 공부 못하는 모습만 보고 너는 정말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너에게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멋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이렇게 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는 토드 로즈 교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준 그 강력한 힘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가족들이 끝까지 믿고 지지해 줬기 때문에 네,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아이 만나볼까요? 자, 평일에 학교 가는 시간 빼면 대여섯 시간,
주말에는 24시간까지 게임을 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은 꼴찌. 게임 중독 상태. 꿈은 프로게이머. 자, 이 학생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네, 그 삶이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년 만에 꼴찌에서 반 2등이 되었고 다음 해에는 전교 1등을 기록했다. 그리고 결국 명문대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자, 어떤가요? 대부분은 공부가 타고나는 그 머리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김정일 TV 다른 영상에 초반에 올렸던 영상 보면 공부머리라는 것에 대한 이게 얼마나 큰 편견인지를 다뤄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겪었던 그런 사례들도 너무 많았지만 2번 케이스, 2번 학생 유형도 똑같죠. 네, 게임에 푹 빠진 게임 중독 상태에다가 성적이 꼴찌라면 누가 그 아이가 명문대 장학생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킨 데에는 바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의 변화가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아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생각까지 부모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아서 죽을 때까지 믿어주는 거죠.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생각해요. 네, 이 아이가 프로게이머로 접고 이건 안 되겠구나,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 자리로 돌아올 때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돌아오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믿고 또 믿어주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제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네, 책에 특별한 그런 훈련법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클 때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이 공부 못하는 아이 다큐 프라임 실험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심곡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좋았던 일을 떠올려 봐라.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반대를 제시해요. 안 좋았던 거, 화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안 좋았던 것만 써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각자 생각해 보게 한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쪽지 시험을.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에 배우고 단지 차이라면 시험 보기 직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런데도 학습 성취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저는 이 담임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안은 절대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고 100번, 1000번 외쳐도 잘 할까 말까 한데 거기다가 나 못할 텐데 어떡하지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뻔하겠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덜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거는 정말 챙겨서 잘 들어주시고 아이들이랑 가정에서 많이 훈련해 보십시오.